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차별적인 시선부터 불합리한 사회제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븐에서는 최경옥 한국장애인 부모회 충북지회장님 모시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회장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장애인 부모회가 어떤 단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1985년 년에 만들어져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04개의 지회 지부가 40년 가까이 장애 자녀의 양육과 교육, 재활과 자립을 위해 장애 부모님들이 함께 만들어온 전국 조직입니다. 충북장애인 부모회 설립은 2003년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부모가 직접 현장을 지키며 장애인 가족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법 제도를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때로는 직접 복지 서비스 주체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가 장애가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 부모로서는 버거움이고 힘겨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고민은 장애 자녀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비장애 형제 자매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아이의 내일을 대신 준비합니다. 비형제 자매가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가 떠난 세상에서도 아이가 버틸 수 있도록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려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회장님 그렇군요. 지회장님께서 이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지회장으로 취임한 지는 아직 4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그동안 충북지회는 100억 이상의 규모였던 사업을 200억 이상으로 성장시키며 100%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기존 사업들의 지원 체계를 하나하나 안정적으로 재정비하고 부모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구조를 촘촘하게 다져온 결과입니다. 각 지부들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확장하며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고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돌봄 영역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평가를 받으며 여러 사업에서 최우수상, 우수기관 선정되는 객관적인 성과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집중한 영역은 체중증 장애인 돌봄입니다. 조절이 어렵고 여러 기관에서 거부당하던 이용자들을 24시간 돌봄을 사업을 통해 충북이 선도적으로 수행해왔고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을 돕는 복지는 결국 사회복지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라는 철학 아래 급여와 복지 체계를 정비하고 각 기관의 센터장과 사업의 리더들을 중심적으로 리더십 교육과 조직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조직은 더 안정되었고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에 불안되었던 것은 각각 흩어져 있고 분절되어 있던 사업 형태를 여러 사업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문화제조창 근처에 허브 플러스에 모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분들이 접근성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사업들을 한데 어우러져서 사업의 시너지의 효과를 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큰 소리가 아니라 과정을 만들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얻어낸 결과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북지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중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복지는 속도가 늘 느립니다. 뜻은 같아도 행정과 예산이라는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부딪히고 현장에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지원해야 되고 당장 챙겨야 하고 어려움이 닥쳐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복지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부모의 절박함의 목소리를 사회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현실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없이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느린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은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난주 청주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41번째 행사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올해 행사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가 열렸고 41년 역사 속에서 충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충북의 장애인 복지와 부모 운동의 20년간의 쌓아온 성과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04개 지회 지부가 모여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짐했고 우리는 보호와 욕구를 넘어 제4세대 복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돌봄, 주거, 자립, 성인기 이후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지역 중심 복지가 필요합니다. 충북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라는 현장의 철학이 만든 성과입니다. 대회에서는 부모의 절박함, 가족의 돌봄 소진, 형제 자매의 삶, 성인기 공백기를 솔직히 나눴고 부모의 경험이 정책이 되는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충북지회는 앞으로도 사랑과 사람을 잇는 지역사회 복지로 우리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열겠다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회장님이 보시기에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보완이 좀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북은 지역 특성상 복지 인프라가 청주 지역 등 시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단위 지역은 여전히 복지가 충분히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아이 한 명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내까지 오가야 하는 현실, 이것이 충북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감당해온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 충북의 부모님들은 오래전부터 제도 참여와 장애 운동을 통해 복지의 깃들을 직접 만들어 온 세대입니다. 그 노력 덕분에 충북의 특수교육 현장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공립학교에서 유초가 분리되어진 체계를 갖추었고 교육의 질과 예산 또한 눈에 띄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과제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교육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지만 성인기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서비스의 벽이 나타나고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 지역, 성인이 되어도 삶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여전히 부모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충북은 그 변화를 이끌 힘을 가진 지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회장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돌봄이라든지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가 부모 입장에선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돌봄과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그 복지 지원이 없으면 결국 부모의 삶까지 소진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그룹홈, 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연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 사후까지 이어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로드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자리 역시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장애인 일자리는 보호작업상이나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고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장애 유형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직무 개발 그리고 당사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근로를 떠나 개개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주거 안정입니다.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이나 돌봄 지원주택은 수요에 터없이 부족합니다. 부모 사후 자립이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주택조차 여전히 부족해 많은 가정이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개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생활 지원, 돌봄 연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부모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쉼은 사치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과 가족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네,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뀌길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결국 지역 사회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따뜻한 관심 하나가 한 가족의 하루를 바꾸고 편견 없는 한 걸음이 한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다정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회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